Run. 현재 제 체중이 68.6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9kg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회 일주를 앞두고 있으면 66 정도까지는 떨어뜨려졌는데, 제가 이렇게 체중이 68까지 9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상태를 보면 작년보다는 다이어트 상태가 더 좋거든요. 좀 증량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라이트급을 나가게 되면 부피감이나 이런 데서 큰 강점을 갖기에는 아직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저는 필연적으로 65 개체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요. 지방을 더 날릴 수도 있겠으나 이제 일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지방을 더 날린다는 거는 어렵고, 뺄 지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수분 절감을 통해서 개체를 통과할 생각을 해야 돼요. 밴딩이라 하면 글리코겐 고갈이고, 글리코겐이라 하면 수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밴딩과 수분 조절은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밴딩을 진행을 해서 저는 개체를 통과를 하고 로딩을 통해서 다시 68까지 올라와서 그 큰 몸으로 나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저는 밴딩 로딩을 계획을 했고, 그럼 제 방식을 일단 설명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대회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일요일이 대회라면 그 전주 토요일부터 물을 충분히 많이 마셔주기 시작합니다. 평소 만약 예를 들어서 5리터를 먹었다 그러면 한 2리터 정도를 해서 7리터를 해서 과수분 상태를 만들고, 토요일부터는 천천히 먹던 탄수량을 줄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이 넘어가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물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5리터, 화요일은 4리터.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줄여나가다가 마지막 금요일에는 무탄까지 갑니다. 수분은 그때까지 꾸준히 먹어주고요. 염분은 무탄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수분도 최대 절수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하루 전 개체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개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주겠죠. 탄수화물은 최대로 섭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양은 제 몸무게의 10배로 잡았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토요일부터 섭취를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먹는데, 이때 토요일 저녁 6시부터는 단수를 시작합니다. 일요일 무대 펌핑 전까지 단수를 실시하다가 무대 전에 연무 식사를 하느냐? 저는 연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RAS라는 기전이 있어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염분이 갑자기 많이 나가니까 재흡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염분은 절대 100%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칫 염분을 잘못 먹었다가는 몸이 부어버릴 수 있죠. 염분 섭취 안 하고 탄수화물만 섭취를 합니다. 염분이 들어가야 스킨이 쫙 달라붙고 펌핑이 잘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염분은 우리 몸에 절대 제거되지 않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의 혈액 농도는 늘어납니다. 어차피 수분은 어떻게 된다? 세포 내부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염분은 끝까지 무염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합 직후에 부종이 오잖아요. 물론 염분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는 증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만으로도 탄토합 기전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탄수화물, 염분, 수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수성 영양소로서 1대3 비율로 물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은 그리고 인슐린을 필연적으로 자극을 해요. 인슐린이 자극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수분 배출을 돕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신장을 자극해가지고 수분 배출을 막아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물이 있어야 대사가 원활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밴딩 시기에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으면 수분 배출이나 아니면 글리코겐의 절감이 어려워져요. 수분 배출과 그다음 글리코겐 고갈을 위해서 탄수화물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러면 염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염분은 다이어트가 진행되는 동안 먹었던 양을 계속 먹어주는데, 평소 염분을 저염식을 가져갔던 분이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무염이나 저염을 오랜 기간 지속했던 분들은 RAAS 체계에 의해서 소변에서 계속 염분을 재흡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염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이 됩니다. 평소 저염이나 무염식을 많이 해왔던 분들은 정말 밴딩 로딩을 계획할 때 정말 조심히 접근하셔야 돼요. 밴딩 로딩을 계획했다면 이미 다이어트 전부터 염분을 좀 충분히 많이 드셔줬어야 돼요. 다이어트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단 먹었던 양 밴딩 간에 계속 먹어주다가 몸을 봐서 대회 3일이나 1일 전에 무염을 들어갑니다. 염분은 결국 염분도 마찬가지로 삼투압 기전을 이용하는
무기질이기 때문에 수분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무염에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RAAS에 의해서 부종이 쉽게 찰 수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무염 기간을 크게 길게 가져가진 않아요. 그 다음 물입니다. 물은 밴딩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수분 상태를 만든다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산투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가수분 상태가 되면 수분을 배출하는 식으로 몸을 바꿔요. 그래서 과수분 상태를 만든 뒤에 천천히 수분을 절감시켜줍니다. 로딩과 글리코겐 합성을 위해서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체내 세포 외에 있는 수분을 이용해서도 글리코겐은 합성이 됩니다. 원래 그 기전을 이용해서 몸을 드라이하게 만들고 아까 말했던 지방이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약점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을 거기서 많이 먹어버리면 굳이 충분한 수분 상태에서 밖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 필요는 없겠죠. 세포 외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딩을 지속할 때는 오히려 수분을 최소로 드셔주시고 필요신 단수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몸을 봐가면서 실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로딩 때 이제 뭐 먹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 경우를 설명드리면요. 탄수화물 종류는 일단 평소 먹던 것들이 유리합니다. 갑자기 바꾸시면 좋진 않아요. 단 이제 고구마나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것보다는 이제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쌀, 떡 등이 유리하고 무대가 가까우면 올수록 포도당에 가까운 걸 먹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건 영양갱을 좀 추천드려요. 영양갱이 일단 보면 나트륨이 없어요. 그리고 당류도 가득하고 뭐 단백질이나 지방 없습니다. 순수 탄수인데 당류가 많아요. 그래서 무대가 가까우면 올수록 영양갱으로 저는 수치를 바꾸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제 밴로딩에 대한 계획과 이론을 한번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이제 풀어내려다 보니까 저도 말이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고 좀 쉽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런 이론적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제가 하는 방식이 다른 선수분과 좀 틀려요. 이게 밴로딩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지 말라고도 하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경우에는 제가 체급을 어차피 개체를 맞춰야 되면은 필연적으로 밴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로딩을 통해서 좀 더 커다랗고 그 다음에 드라이한 몸으로 올라오고 싶다 라는 바람에서 밴로딩을 하게 된 거고 아마 제가 여유 있는 체급이었으면 저는 밴로딩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몸이 좀 괜찮기 때문에 밴로딩을 계획하는 많은 선수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